조고생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수업은 인권은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가 하는 테마입니다. 종교학부에서 학부장으로 사업하는 리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4월부터 법률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두 동무 함께 수업에 참가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고베 조고 출신 지모노 동무, 아이치 조고 출신 마룡하 동무입니다. 두 동무 법률학과 입학한 후 오늘까지 많이 공부를 해서 오늘 그 외국인 채권에 대한 리딩 케이스로 되는 마크린 사건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판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같이 참가를 하고 좀 토론도 해보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마에 있습니다만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보장되는가 하는 테마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응당, 리론, 필연적으로 가지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자국민 할 것 없이 모두가 인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권의 내용은 자유권, 사회권, 생존권, 그래서 참정권, 근무, 청구권 이런 것들을 인권이라고 합니다만 다만 문제는 일본 근미하고 제일선포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똑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좀 의문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건대 참정권 같으면 일본의 주권은 일본 국민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참정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좀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좀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바 같이 모든 권리를 다 같이 일본 사람, 조선 사람 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문제식은 생깁니다. 다만 국가가 생기기 전에 인권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전 국가적 권리라고 합니다만 국가 권리하고 그 연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인권을 향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 현실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토론하면서 우리의 견해를 좀 종합해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여기 판례집이 있습니다만 법은 그 판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추산적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은 판례를 통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따라서 판례를 학습하며 일본 정부가 어떤 법적 해석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인권의 리딩 케이스로 되고 있는 마크린 사건을 오늘 먼저 두 동무가 연구해왔기 때문에 청취를 한탕 몇 가지論점에 대해서 다 같이 좀 토론을 해보자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표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동무의 판례비 그 연구를 좀 듣자고 생각합니다만 조고생들은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는 것은 판례라는 것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판례에서 취급받고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입니다. 먼저 지모노 동무가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무엇이 쟁점으로 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쟁점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주면 좋고 그 쟁점에 대해서 최고재판소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가 하는 것을 마룡하 동무가 1심, 2심, 3심 하나씩 좀 보아나가면서 해설을 해주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조금 초점화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는 X는 영어 교사로서 1년간의 지리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 입국했습니다. 그 1년 후 X는 일본에서의 또 1년간의 지리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법무대신 Y는 1년이 아니라 출국 준비 기간으로서 120일간의 지리検診만을 허가하게 됩니다. X는 그러자 다시 1년간의 지리 기간의検診을 신청합니다. 결국 Y는 1년간의検診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X가 그 처분에 지서를 요구해서 재판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사실의 기요입니다. 여기서 법무대신이検診을 허가하지 않았던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무도덕의転職, 두 번째가 정치활동인데 이 정치활동이라는 것이 중요해서 이 X
미국 쪽을 가졌던 X가 외국인 베헤렌라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조직에 소속하면서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을 반대하거나 뉴강호안을 반대하고 미일 안보 제압 반대 집회나 데모에 참가해서 전쟁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이유로서 지리기관의 갱신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헌법 21조 전체 활동의 자유가 일본 국민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판결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제1심 판결은 이렇습니다. 법무대신 Y가 相当広範な裁量権を有する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량권은 헌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법무대신이 내린 판단은 사회관념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즉 마크린 씨의 승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심 판결입니다. 제2심 판결에서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가 어떤가라는 것은 수입국, 즉 여기서는 일본국의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지류기관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허가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러한 허가를 허가를 주지 않는가라는 것은 그 판단은 법무대신 Y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Y가 정치적 필요로부터 X가 지류기관에 벌린 정치 활동을 이유로 갱신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그 Y의 재량권이 다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든 Y가 그 판단을 내리면 그 Y는 다 그 정당하고 위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2심 판결을 취소해서 마크린 씨 X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재고재판소로 다음 넘어갑니다. 재고재판소에서는 검토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상고 기각을 하였습니다. 재고재판소가 하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외국인의 일본 입국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X의 명분에 대한 법무대신 Y의 판단은 사회관념상의 타당성이 있으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재고재판소가 한 말을 인용하며 基本的人権の保障は権利の性質上日本国民のみをその対象としていると解されるものを除き我が国に在留する外国人に対しても等しく及ぶもの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은 권리의 성질상 보장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은 외국인 체류 제도의 틀거리 안에서만 부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이 판결 내용입니다. 그러면 판례 발표 고맙습니다. 참 알기 쉽게 발표를 해줬는데 좀 더 어떤 내용이었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파고 들자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건의 개요하고 쟁점에 대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선 외국인은 일본 국민하고 달리 재리 자격이라는 것을 받아서 일본에 재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재리는 계속해서 자기가 일본에 재리하고 싶을 때에는 법무대신에게 연장을 신청해서 재리 기간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X는 1년간의 연장을 신청했던데 결국 법무대신은 1년간이 아니라 120일간의 연장을 허가합니다. 이것은 결국 4개월 동안에 일본을 나가라라는 뜻인데 결국 1년간의 갱신을 허가하지 않았던 이유로서 이 X가 베트남 전쟁 반대 등의 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당시
미국에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당시 벌이고 있어서 그런 미국하고 동맹 관계에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利益에 어긋나는 외국인은 내보낸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결국 나라의利益을 외국인의 인권보다 우선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하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막 이것이 젠종 그 젠종하기보다 그 사건의 개요이죠, 네. 예, 그러면 전체 활동을 이유로 그것을 했다는 것으로서 일본의 국가利益에 맞지 않는 전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서 켄신을 허가하지 않았다, 막 그런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럼 젠종은 어떻게 됩니까, 네? 결국 젠종은 헌법 21조 전체 활동의 자유가 일본 국민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 어떤가 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헌법 21조 조금 확인을 해 놓읍시다. 조금 조고생 동무들은 그立法이 손에 없기 때문에 후에 조금 테러 구석에 조금 넣어놓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集会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예, 여기 쓰고 있는 대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바로 전체 활동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국민들은 이 헌법 규정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인권이 좀 보장되고 있고 국가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그 소송도 일으킬 수 있다,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마크링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가라는 것이지 판결의 초점으로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마련 그 판결은 아까 좀 발표도 있었습니다. 1, 2, 3심 다 조금 재판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좀 이야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먼저 1심 판결은 그 홈페이지 그 재량권을 가지는데 그 재량권의 범위가 아주 넓다라고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넓지만 그 넓은 재량권도 그 헌법에 의해서 제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1심 판결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 재량권을 헌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인권도 보장된다라는 것으로 마크린 씨는 일본에 질의를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심 판결에서는 그 1심 판결하고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 이와이의 질량권은 그 와의 재량권이 이 질량권이 외국인의 인권보다 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질량권 결국 인권하고 질량권 어느 쪽이 중요한가라는 문제에서 질량권 속에 인권이 있다라는 그 구도로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치판서도 2심 판결하고 마찬가지로 질량권이 그 인권보다 위에 가버리고 있어서 그래서 그 질량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권리 손질서를 내고 있는데 그 외국인의 권리는 손질에 따라서 그 인정되는 것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의 기본적인 권리 또한 외국인 치료 제도의 줄거리 안에서 부여된다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줬습니다. 1심에서는 헌법에 의해서 재량권이 제한된다는 것을 밝혔고, 그런데 2심은 그것을 정반대 로직으로 조금 간파한 다음에 제가 재판에서는 2심 판결을 인정한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리 손질서를 하고, 그래서 외국인의 체류制度 속에서 인권이 보장된다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더무가 판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었습니다. 조금 종합적으로 어떻습니까? 판결에 대해서는 그 합당한지 부당한지, 부당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런 조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해서 어떻습니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재량권이 봄무 대신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너무나도 넓게 설정해버려서 결국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거기에 부담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너무 넓은 범위를 너비에 대하여 헌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량권을 무제한하게 인정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고 그것은 용납되지 못한다, 부당하다는 그런 주장이죠. 예, 질문을 더 묻었을 거예요. 예. 나도 부당하다고 예, 생각하는데 지구재판소의 상고 기각의 이유로서 외국인의 인권은 일본 인체리우치도의 줄거리 안에서만 보장된다라는 것이 조금 의문이 생겼던데 원래는 헌법이 전제로 되어서 본질이 지정되고 전칙 결정되어야 하는데 결국 여기서는 외국인의 인권은 헌법 위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지리체도의 속에서만 보장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결국 헌법을 원칙으로 해서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외국인 지리체도라는 그러한 본질을 위해서 헌법이 해석되어 있다라는 원래하고는 그런 반대 거꾸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라는 것은 외국인들에게는 헌법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시대를 조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두 동무들이 마크린 사본을 소재로 해서 외국인의 인권 상황이 잘 개선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속에서 오늘 촬영해준 두 동무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호생분들 어떠했습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헌법이라는 기본 원칙에 기초해서 인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실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이 기본으로 되고 그것이 재량권이라는 미명하에 상당히 국가 권력의 판단 기준을 크게 설정해서 따라서 나라의 정책에 기초해서 법률이 해석되고 그 법률 해석에 기초해서 헌법의 내용이 해석된다는 첨도된 상태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오늘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의식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일반적인 교과서라든지 그런 장소에는 안 쓰여 있어서 아마 토론을 거듭하고 수업을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모색을 한 결과로서 조금 발견할 수 있었던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고論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수업을 통해서 외국인 인권이 어떻게 보장돼 나가야 하는가, 외국인도 일시 체류자와 함께 연주자든지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일률적으로 권리 손질로서 외국인의 인권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조금 마지막에 좀 제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수업의 과제는 외국인에게 인권은 보장돼야 하는가 어떤가, 보장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보장돼야 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하는 것을 조금 과제로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